안녕하세요. 저희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4명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지금 독일 베를린에 와 있고요. 저희는 오늘 팟캐스트 첫 주제를 에코투어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팀 구성원 멤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팀장이고요. 저는 진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이 너무너무 넘치고 만두를 아주 사랑하는 만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교동을 너무 사랑해서 교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감자를 좋아하는 별명 감자입니다. 저희가 에코투어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위해서 독일 베를린으로 오게 됐는데 혹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고자 하는 주제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서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비행기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번에. 혹시 잘 알지 못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비행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시킨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행을 갈 권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자 저희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여행 자체를 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아니라고 맞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뭔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방도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뭐 해결할 방도는 따로 없다고 보고 일단 단어 자체가 비행기 수치심이잖아요. 수치심 자체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여행을 가서 좀 더 환경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생각하면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분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면 비행기는 필수잖아요. 근데 그 해외여행지가 어디냐에 따라 그 이동할 때 또 다른 2, 3차가 비행기가 아니고 다른 걸로 선택할 수 있다면 거기서 또 방지하고 비행기를 좀 사용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한국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해외를 선택하면 비행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후여행자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 나온 게 사실 이런 대부분의 비행기에서 나오는 탄소가 이런 우리가 아는 항공사의 비행기보다 개인용 비행기나 혹은 대부분이 이제 선진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운행하는데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빈부격차 같은 게 드러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씁쓸했어요. 근데 사실 진실님 말씀대로 뭔가 이런 비행기 수치심을 넘어서 사실 우리가 개인 1인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진국이나 그런 경영적 뭔가 기업이나 정부가 노력해야 이 환경 오염이라는 것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행기 수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서 비행을 조금 적게 한다거나 또는 아까 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를 제외하고 배 같은 그런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다양한 방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진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나 기업이나 선진국과 같은 나라들이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개인의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목소리가 커지고 그것들이 선진국과 정부와 큰 힘을 가진 세력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노력할 만한 것들을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 생각에는 여행의 권리를 아예 뺏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자유고 행복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자체를 빼앗기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하나의 노력으로서
노력들이 모이다 보면 큰 세력들에게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큰 세력들한테 전달되는 게 저는 법률 만드는 게 가장 적용이 잘 맞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개인 비행기라고 생각하면 저는 대통령 전용기나 아니면 되게 유명 인사들이 이동할 때 전용기도 쓴다고 들어서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네요. 두 분 답변 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만두님도 이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네, 너무 좋은 생각들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황상 우리는 사실 유럽처럼 기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고 어디를 나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선진국 그리고 정부나 기업 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들이 움직이게끔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디지털 노마드와 쓰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여행하고 다니시면서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네. 그쵸. 근데 너무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인생샷도 많이 남기면 그냥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데이터들이나 우리가 구글 맵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것도 사실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저는 크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렴풋이? 저도 환경에 네. 영향이 갈 정도로 탄소를 많이 쓰고 맞아.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매일 함을 정리하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사진도 같은 이유로 그 환경 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애플을 쓰는데 애플 사진 용량이 부족해서 한 달에 200기가씩 추가로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쌓이니까 그런 저장하는 공간에 데이터를 위해서 탄소가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그 여행을 가면 사진을 한두 장 찍고 남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찍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도 큰맘 먹고 여행을 떠나는데 그 행복을 이것 때문에 막을 수 있나? 라는 좀 고민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사진 자체로 한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진 네. 플러스 우리가 어쨌든 다니면서 구글 맵 계속 켜놓고 그리고 계속 검색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계속 것들. 쌓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사진 찍기를 아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일단 사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남는 건 사진이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진을 뭐 수천 장을 찍 때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걷거나 아니면 분리수거를 더 열심히 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 굉장히 흥미롭고 용감한 대답인 네. 것 같아요. 본인의 이 생각을 확실하게. 너무 좋은데요. 혹시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제 자체가 디지털 노마드와 쓰레기니까 디지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데이터, 구글맵, 뭐 말씀하셨다시피 사진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이걸 넘어서 AI를 사용해서 저희가 여행도 솔직히 많이 다녔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도 저희 얼마나 AI 많이 사용했습니까? 근데 AI도 정말 탄소 배출을 몇십 배나 부풀려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걸 알면서도 사용을 하는 거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자신한테도.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진이나 뭐 구글맵 같은 걸 포기를 못 한다면 적어도 여행 중에는 AI 사용은 좀 금하는 게 어떤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뭔가
그래도 좀 줄여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사진이나 이런 것들 조금 적게 사용하는 거. 아, 물론, 만두님께서. 핸드폰이 3개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 세컨폰까지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사진 자체는 좀 줄여보되 그러면 이런 거 어떠세요? 구글맵 좀 덜 보고 그냥 무작정 다녀보기 또는 책자나 지도 사용하기 이런 건 어떠세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낭만적인데 저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느껴진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편리함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구글맵도 사실 보면 바로 찾아갈 수 있지만 지도를 보면 계속 헤매고 돌아가고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옛날에 사진기 카메라 디카로 딱 하나 찍으면 근데 완벽한 사진이 나오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인데 사실 저는 그게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구글맵은 안전이랑 관련이 되어 있고 사진은 내가 여기 나올 일도 많이 없는데 나의 예쁜 모습을 담고 싶은 이 욕망을 얼마나 버릴 수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감자님은 생각 있으신가요? 저도 어릴 때는 10년 전에는 안내판을 보고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부모님과 함께고 국내 여행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점점 해외로 나가고 잘 모르는 길로 가기 때문에 구글맵에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핸드폰이 꺼졌잖아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너무 추워서 핸드폰 15%를 믿고 모르는 길을 걸어왔지만 핸드폰이 꺼진과 동시에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추워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도판도 요즘에는 아무도 안 갖고 다니고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멀었으면 어디 역에서 내리는지 무슨 버스 몇 번을 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이고 또 치안에 대한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어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어제도 일어났고 언젠가는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아웃된 여행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독립적이지 않을까라는 그 도전적인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유재석 씨가 그 유명한 유재석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핑계고에서 풍양고라고 데이터나 뭐 인터넷 아예 없이 떠나는 여행 컨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정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데이터나 인터넷 없이 떠나는 그 콘텐츠라는 기획 의도 자체도 이 조회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어떻게 없이 떠납니까? 사실 지금 말했다시피 저희는 거의 겁나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흥미를 가지는 거면 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 다들 도전해보는 것도 어떤가 사실 싶거든요. 물론 국제 고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전과 좀 밀집된 그런 거지만 사실 사람들이 한 명 도전하는 것보다 10명이 도전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상용화되고 다시 뭔가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도. 맞아요. 그런 영향도 생길 수 있거든요. 여행이 있으면 저는 여행 가기 전에 안내책이나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한 관련된 책을 많이 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자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감자님은 조금 뭔가 그런 낭만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낭만이 있고 그래서 뭔가 감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래도 좀 이 환경에도 도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다 없앨 순 없겠지만 뭔가 풍양고 이런 것만 봐도 가능하지 못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실제로. 오히려 뭐 하나의 트렌드나 유행처럼 맞아요.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 어제 드레스덴 간 곳도 군주의 행렬이나 뭐 300년 카페도 다 한 곳에 모여 맞아. 있어가지고 저는 가기 전에 뭐 위치나 아니면 가게 이름만 보고 찾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 궁금해요. 여러분은 사진,
그리고 구글맵? 사진이랑 구글맵 중에 선택한다면 뭐예요? 다 포기해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구글맵. 포기? 구글맵을 선택합니다. 아, 사진 영상 사진을 아무 포기하고. 진짜? 아무것도 다 제가 이거 너무 이 주제에 반하는 의견인데, 구글맵을 본다는 자체가 내가 원래 계획했던 곳에 딱딱딱 가서 내가 원하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언제까지 내가 여기를 찾아다닐지도 모르고 찾을지도 모르고 내 여행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차라리 그 사진을 포기하고 여행을 즐기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두님이 여행을 했는데 네. 앞에 마크가 있어요. 네, 그럼 눈으로 담아요, 전.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오늘도 저는 눈으로만 닫고 그 감장님이 찍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찍은 거 바로 달라고 하셨어요. 구글맵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의식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중요한 것 맞아. 같아요. 저희가 다음번에 여행하거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나눌 때도 이런 거 좀 생각해봐야 돼 하면 좀 의식적으로 덜하지 않을까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오염, 방문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새 이제 관광객이 많은 지역들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혼잡하고 많은 환경오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방문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 수를 제한하거나 입장료를 좀 비싸게 받아서 진짜 오고 싶은 사람만 와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쨌든 그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독일 여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 주제들이 독일에 대한 그린벨트, 현재 그린벨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속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린벨트도, 독일의 그린벨트도 옛날에는 분단에 대한 전쟁의 아픔이 담겨진 그런 한마디로 무서운 기지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독일 입장에서 그저 그 전쟁의 그 부분을 보존을 하되 관광지로 발전을 시키니까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대신 자연은 파괴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접목을 해보자면 관광지를 굳이 관광지처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그 형태, 그 상태로도 충분히 관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혹시 뭐가 있는지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재밌는 이거랑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베네치아 아시죠? 네. 이탈리아의 되게 유명하고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베네치아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현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엄청 반대를 많이 하고 반대 시위를 해서 결혼식 장소를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베네치아 중심가에서 결혼식을 치르려고 하니까 이제 관광객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몇백 명 부를 테니까. 그럼 이제 베네치아가 혼잡해지고 소음도 많고 사생활 침해도 있을 것이다. 에 대한 반대로서 많이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베네치아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점점 가라앉고 있잖아요. 해수면이 상승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관광오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4명 다 경영학과의 학생으로서 그런 식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입이 증가해서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돈 말고도 우리의 스트레스, 사생활 침해 이런 것도 비용으로 치자면 그걸 더 높게 쳤으니까 저는 그게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조금 틀어서 여러분들이 베네치아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베를린이나 이런 곳의 주민이라면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 찬성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대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뭔가 이것도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입장이 가게 주인이에요. 막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 당연히 관광객이 많아지면 이익도 많아지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돼서 들어오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 같은 학생이나 이런 업무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주거지에서 더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오고 아니면 거리가 더 많이 더러워지고 이런 겪는 불편함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관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관광객이 많으면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더 크긴 합니다. 나라 자체가 잘 되는 거. 근데 뭔가 관광지라고 하니까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선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밝혀볼게요. 저는 지금 다들 딱 이름을 말했을 때 모를 만한 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역에는 별로 사람이 원래는 안 왔었어요. 근데 점점 이 동네가 뜨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줄 서서 먹는 가게들도 점점 많아지고, 제가 원래 진짜 좋아했던 저 단골집도 이제 2시간을 기다려서 먹게 된 거예요. 뭔가 그런 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솔직히 좀 속상하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고 저만의 집이 맛집이나 이런 뭔가 옷가게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슬픈 정도 있지만,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 어머니도 자영업을 하시는 입장이시고 뭔가 그런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더 넓은 뭔가 우리나라적을 차원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관광객 많아지는 거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또 동네 집값도 올라가고 사실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 베를린 있기 전에 드레스덴 있었잖아요. 드레스덴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깨끗했어요. 저희도 알다시피 거리를 걷는데 쓰레기도 하나도 없이 정말 깨끗해서 저도 놀랬고, 맞아요. 아, 독일은 이런가? 다 깨끗한가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베를린에 넘어와서 조금 놀랬어요. 쓰레기가 너무 만연해 있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베를린 정말 멋있는 동네지만 이런 자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드레스덴보다 현저히 정말 쓰레기가 거리에 많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주제는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환경오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관련된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드레스덴처럼 관리만 잘해주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신경만 써준다면 드레스덴과 같은 그런 관광지와 플러스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베를린도 그만큼 충분한 뭔가 관광객이 많은 도시지만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긴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베를린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유학을 칭다오에서 다녔는데 그런 관광지에는 그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베를린은 그거 관리해주는 노동자가 없나? 아니면은 뭐 도시에서 그거에 대한 투자를 안 하나 의심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 관광지나 랜드마크 구역이 넓어서라는 이유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관광지와 현지 거주인들의 사는 공간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야지 더 랜드마크가 깔끔하게 유지되고 소음에 대한 이슈도 없어지고, 그리고 관광객은 또 관광지에서 더 자유롭고 눈치 안 보고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관광지나 관광객이 많으면 저도 느끼는 게 프랜차이즈도 많아지고 갈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쇼핑몰도 많아져서 우리가 교외에 살면 시내에 나갈 때 더 관광객이 아니지만 더 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네에 놀거리 많으면 현지인도 굳이 다른 도시 안 가도 잘 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동네에 여행지가 많아야지 저도 활력을 느끼면서 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근데 약간 반대인 게, 저는 이제
나만의 공간이나 휴식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너무 많으면 좀 침범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확 불안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은 아무래도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몰라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관리가 덜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그냥 조금 유명하네, 괜찮네 이게 아니라 베네치아나 완전 유명한 도시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하고 이러면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도 조금 반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찍을 때는 잘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고. 네.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뭐 아직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행을 할 때도 환경을 신경 쓰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넣은 것만으로도 맞아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하고요. 저랑 같은 나이대의 그런 여기 청년분들과 함께 이런 환경오염이나 생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공론장만 생기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활력을 느낄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고요. 뭔가 사실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노력하면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크게 자연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교동님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사실 저희 청년들 중에서 이런 환경 오염이나 생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엄청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사실 저희 인류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게 사실 이 지구의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지켜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행을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처음에 올 때 왔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감자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여행을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여행지도 다양하게 증가하면서 이번 주제 같은 관광오염, 비행기 수치심 등에 대해 얘기해봐서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도 이 주제로 더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가 내일 사실은 훔볼트 대학교에 가서 이런 농생태학 플러스 이제 시민교육 하시는 교수님들 만나 뵈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저희도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쭉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희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결 원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